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떠났으며 돈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행복할까요? 62세 이경미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던진 이 한마디는 듣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세월이 남긴 흔적이 묻어 있지만 그 안에는 삶의 단단함과 자유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나 가족의 곁에서 행복을 찾으려 할 때 이경미 씨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혼자라는 단어가 불안과 외로움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빛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줍니다. 그녀의 삶은 단순히 노후를 잘 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 어느 순간이든 자신의 주체가 되어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이경미 씨의 젊은 시절은 헌신과 희생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25세 결혼해 남편과 함께 작은 세탁소를 시작하며 그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계 소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휠 때까지 멈추지 않았던 그 시절, 그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과 욕망을 묻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세탁물을 나르고 아이들에게 밥을 챙겨주고 밤이 되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나날이 반복됐습니다. 20대의 그녀에게 나라는 존재는 언제나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가족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라고 그녀는 회상합니다. 그 시절의 이경미 씨는 자신을 돌볼 여유도 필요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자녀들이 독립하고 30년 넘게 운영하던 세탁소 문을 닫은 순간 그녀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더 이상 자식의 곁에 기대지 않고 남편의 빈자리를 애써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홀로 서는 법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자유와 풍요를 발견했습니다. 이경미 씨가 말하는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묻혀있던 내면의 보물을 스스로 찾아낸 결과입니다. 돈이나 명예가 있어도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행복은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달라져요라는 그녀의 말에는 고난을 딛고 얻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철학은 그녀가 지나온 삶의 무게와 깊이를 느끼게 합니다. 은퇴는 이경미 씨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세탁소를 정리한 날, 그녀는 가게 문을 잠그며 홀로 조용히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자녀들이 찾아와 엄마, 이제 우리와 함께 살아요라며 따뜻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괜찮아. 내 길이 있으니까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 자식들에게는 낯설고 놀라운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외로움에 지칠까 걱정했지만 이경미 씨는 단호히 자신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로만 존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이경미라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만의 인생을 가꾸고자 했습니다. 그 선택은 그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빈손으로 맞이한 노후였지만 그녀는 건강, 관계, 취미라는 세 가지 보물을 하나씩 찾아내며 삶을 새롭게 채워갔습니다. 세탁소에서 흘린 땀과 눈물은 과거의 그녀를 단련시켰고 이제 그 단단함 위에 행복을 쌓아 올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경미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노년을 다루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며 빛나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물질이나 타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 그 자체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여정은 건강을 돌보며 몸을 단련하고 따뜻한 관계로 마음을 채우며 취미로 열정을 불태우는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삶의 주인이 될 용기를 줄 것입니다. 은퇴 후 이경미 씨가 가장 먼저 손에 쥔 보물은 건강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몸을 혹사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과의 사별 이후 자녀들을 위해 밤낮 없이 세탁소에서 일했던 지난날은 그녀의 몸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허리를 펴는 것조차 힘들었고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이 뻣뻣해진 날이 많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병원을 찾는 대신 참고 견디는 것이 습관이었지만 은퇴는 그녀에게 건강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 무너져요. 이제는 나를 지키는 게 먼저라는 걸 알았어요라는 그녀의 말은
건강이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쥐는 열쇠임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건강 여정은 집 근처 공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햇살이 비치는 길을 따라 걷기 시작한 첫날, 그녀는 신발끈을 묶으며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하루라도 내 몸을 움직여보자. 처음에는 무릎이 욱신거리고 숨이 차서 한 바퀴를 돌기도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아침 공기의 상쾌함이 그녀를 다시 공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점차 걷는 거리를 늘려 3바퀴로, 나중에는 5바퀴로 늘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넘어 마음까지 맑아지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걷다 보면 머릿속이 정리되어 쓸데없는 걱정이 사라지고 오늘을 살아갈 힘이 생기더라고요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그녀의 일상에 규칙과 활력을 불어넣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한 이웃은 그녀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안했습니다. 테니스 동호회에 와보세요. 재미있을 거예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라켓을 잡아본 적 없는 그녀에게 테니스는 낯설고 먼 세계였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테니스예요?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호기심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동호회에 나간 첫날, 그녀는 공을 제대로 치지 못해 쩔쩔맸습니다. 손놀림은 굼떠 공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고 체력은 금세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괜찮아요. 천천히 해봐요라는 격려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며 라켓을 휘두르는 법을 익혔고 몇 달 뒤에는 공을 코트 안으로 보낼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늘었습니다. 처음엔 공 하나 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젠 제법 멋지게 날아가요라며 그녀는 웃었습니다. 테니스는 그녀에게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몸을 단련하면서도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게 해준 선물이었습니다. 테니스 동호회에서의 시간은 그녀의 건강관리 방식을 한층 더 발전시켰습니다. 동료들과 땀을 흘리며 운동한 뒤에는 자연스레 식습관에 신경 쓰게 됐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빠서 대충 끼니를 때우곤 했지만 이제는 채소와 단백질을 챙겨 먹으며 균형을 맞췄습니다. 몸이 좋아지니까 먹는 것도 달라지더라고요. 건강은 운동만으론 안 돼요. 먹는 걸로도 나를 아껴야 해요라는 그녀의 깨달음은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간단한 요리를 하며 자신을 위한 밥상을 차렸고 그 과정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았습니다. 한 번은 동호회 친구들과 함께 만든 샐러드를 나누며 이런 게 건강한 삶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데 있어 그녀는 예방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과거에는 병원 문턱이 높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빼놓지 않습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 알아야 해요.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이에요라는 생각으로 그녀는 작은 증상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질 때는 물리치료를 받았고 관절염 예방을 위해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이런 세심한 노력은 그녀의 몸을 점차 회복시켰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며 허리를 쭉 펴고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아요. 몸이 따라주니까 하루가 즐거워요. 건강은 이경미 씨에게 단순히 병을 피하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기반이었습니다. 테니스를 하며 웃고 공원을 걸으며 바람을 느끼는 순간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동호회에서 만난 한 친구가 경미 씨,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건강이 외모와 기분까지 바꿔놓았음을 실감했습니다. 몸이 건강하니까 마음도 따라와요. 내가 나를 돌보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라는 그녀의 말은 건강이 3전반을 지탱하는 기둥임을 보여줍습니다. 이경미 씨는 건강을 통해 자녀에게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과거에는 아파도 내색하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 버텼지만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안심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딸이 전화로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네요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잘 살아야 자식들도 걱정 덜 하죠. 건강은 나만의 선물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주는 선물이에요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일은 그녀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단단히 만드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이경미 씨의 건강 여정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시작됩니다. 테니스 코트에서 라켓을 휘두르며 땀을 흘리고 집에서 차린 밥상 앞에 앉아 자신을 돌봅니다.
그녀는 건강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건강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요. 나답게 살기 위한 첫걸음이에요라는 그녀의 말은 건강이 삶의 주체가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은퇴 후 찾아낸 이 첫 번째 보물은 그녀의 노후를 단단히 받쳐주는 뿌리이자 앞으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토대가 되었습니다. 은퇴 후 이경미 씨가 두 번째로 발견한 보물은 따뜻한 관계였습니다. 남편과의 사별, 자녀의 독립으로 그녀는 처음으로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자유로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낯설고 텅 빈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집 안의 적막은 그녀를 과거의 추억 속으로 끌어들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라는 상태를 받아들이는 대신 사람들과의 새로운 연결을 찾아 나섰습니다. 홀로 있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마음이 고립되는 게 무서웠어요. 사람들과 함께하면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요라는 그녀의 말은 관계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삶의 활력임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첫 시도는 도서관 봉사 활동이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일을 시작하며 그녀는 새로운 세상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처음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낯선 얼굴들과 책 냄새가 섞인 공기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첫날은 어색함에 말 한마디 꺼내기 어려웠지만 한 아이가 할머니 이거 읽어주세요라며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펼쳤고 아이들의 눈빛을 보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오랜만에 맛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웃을 때마다 내 마음도 같이 웃었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기뻤죠라고 그녀는 회상했습니다. 이 작은 시작은 그녀의 일상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도서관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봉사를 넘어 새로운 우정을 낳았습니다. 함께 책을 정리하던 봉사자들과 자연스레 대화가 시작되었고 어느 날은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삶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한 동료는 은퇴 후 겪은 공허함을 털어놓았고 이경미 씨는 자신의 지난 세월을 꺼내 보였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렇게 나와서 사람을 만나니 달라지더라고요라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이 소소한 교감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혼자일 때는 몰랐던 감정도 나눌 사람이 생기니까 가벼워져요라는 그녀의 말은 관계가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는 힘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때로는 조언을 건네고 때로는 웃음으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관계의 범주는 점차 넓어졌습니다. 도서관 동료들과 등산 모임을 만들며 그녀는 자연 속에서 사람들과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한 번 산에 오르며 나누는 대화는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바람을 맞으며 이 나이에 이런 걸 할 수 있다니 신기해요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등산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힘들 때 서로를 격려하며 정상에 올라 함께 사진을 찍는 순간들은 그녀에게 소속감을 선사했습니다. 산을 오를 때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껴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되네요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에게 관계가 단순히 곁에 있는 것 이상으로 삶을 단단히 묶어주는 끈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아이들과의 교류도 그녀의 삶에 특별한 색을 더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할머니 이 책 진짜 재미있어요 라며 건넨 동화책을 읽으며 그녀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은 그녀에게 잃어버렸던 생기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한 번은 한 아이가 할머니는 왜 여기 와요? 라고 물었고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너희와 이야기하면 내가 젊어지는 기분이거든. 그 순진한 대화는 그녀의 마음에 따뜻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아이들은 날 가르쳐요. 단순하게 보는 법, 궁금해하는 법으로라는 그녀의 말은 세대가 달라도 관계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힘임을 보여줍니다. 관계를 통해 이경미 씨는 자신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봉사활동 중 만난 한 친구가 그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경미 씨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고마워요. 그 짧은 글은 그녀를 뭉클하게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그게 이렇게 큰 기쁨일 줄 몰랐어요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에게 자신이 단순히 받는 존재가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각을 주었습니다. 관계는 일방적인 위로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채우고 비추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의 연결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이경미 씨의 하루는 이제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책을 읽고 봉사자들과 커피를 마시며 웃고 등산 모임에서 자연을 만끽합니다. 이 모든 순간은 그녀에게 고독을 잊게 하고 살아가는 이유를 되새기게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할 때 내가 나로 돌아와요. 관계는 날 다시 살게 해줘요라는 그녀의 말은 관계가 단순히 외로움을 덮는 도구가 아니라 그녀의 존재를 빛나게 하는 원천임을 드러냅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녀는 이런 변화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너희도 편하지.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는 엄마를 봐줘라고 말하며 그녀는 관계가 가족과의 유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이경미 씨가 찾은 두 번째 보물은 그녀의 삶에 따뜻함과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도서관의 아이들, 등산길의 동료들, 커피를 나누는 친구들은 그녀에게 단순한 만남 이상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가요. 서로를 통해 빛나고 채워져요라는 그녀의 깨달음은 관계가 그녀의 노후를 풍요롭게 만든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이 보물은 그녀가 혼자라는 사실을 넘어 연결된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게 했습니다. 은퇴 후 이경미 씨가 발견한 세 번째 보물은 취미였습니다. 젊은 시절 세탁소와 자녀 양육으로 바빠 자신을 위한 시간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묻어둔 열정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취미는 그녀에게 단순한 여가를 넘어 삶의 새로운 목적을 부여했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나를 찾는 기분이에요. 취미는 내 인생에 날개를 달아줬어요라는 그녀의 말은 취미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그녀를 새롭게 정의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첫 여정은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라디오에서 들은 선율이 마음에 남아 있었지만 배울 기회는 없었습니다. 은퇴 후 그녀는 바이올린 학원에 등록하며 설렘과 긴장을 안고 첫 수업에 나갔습니다. 처음 활을 켜자 날카로운 소리가 튀어나왔고 손가락은 현을 누르느라 어설펐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스쳤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집에서 연습하며 손끝에 굳은 살이 생겼고 몇 달 뒤에는 아리랑을 서툴지만 따뜻하게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듣고 박수를 쳐줬을 때 내가 뭔가를 이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바이올린은 그녀에게 성취감을 주었고 음악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바이올린은 그녀의 일상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손주들과 함께 연주하며 할머니 멋져요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는 가족과의 새로운 연결을 느꼈습니다. 음악은 날 자유롭게 해요. 연주할 때마다 마음이 열리죠라는 그녀의 말은 취미가 내면의 감정을 풀어내는 통로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연습은 고단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인내와 집중을 배웠습니다. 밤마다 바이올린을 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은 그녀에게 평온을 선사했습니다. 한 번은 딸이 엄마 요즘 눈빛이 달라졌어요라고 말했고 그녀는 취미가 자신을 빛나게 한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취미의 무대는 더 넓어졌습니다. 도서관 봉사 중 만난 이들과 실버 오케스트라를 결성하며 그녀는 바이올린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멤버들은 각자 악기를 들고 모였고 처음엔 소리가 엇갈려 웃음만 터졌습니다. 우리가 무슨 연주단이냐고 농담했지만 연습하다 보니 화음이 맞아갔어요라며 그녀는 웃었습니다. 몇 달 뒤 그들은 지역센터에서 첫 공연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바이올린으로 선율을 시작하자 관객들이 숨을 죽였다. 한 어르신이 옛날 생각이 나네요라며 손을 내밀었을 때 그녀는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걸 깨달았다. 내 연주가 누군가에게 닿는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죠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그녀에게 협력의 가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연습 후 멤버들과 차를 마시며 다음 곡을 고르고 공연 뒤엔 서로를 격려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번은 플루트를 연주하던 동료가 경미 씨 덕에 우리 소리가 풍성해졌어요라고 말했고 그녀는 자신이 공동체 일부라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혼자 연주할 때와는 다른 힘이 생겨요. 같이 만들어내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네요라는 그녀의 말은 취미가 개인적 즐거움을 넘어 사람들과의 유대를 깊게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연 후 멤버들과 간단한 여행을 다니며 추억을 쌓는 시간은 그녀의 삶에 생기를 더했습니다. 취미는 이경미 씨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공연을 본 이웃이 저도 뭔가 배워보고 싶어요라고 다가왔을 때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의 시작을 이끌었다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내가 즐기는 게 다른 사람에게도 용기를 준다면 그게 취미의 진짜 힘 아닐까요? 라는 그녀의 말은 취미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냅니다.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는 그녀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고 그 사랑은 주변으로 퍼져갔습니다. 한 번은 공연 후 관객이 다음 공연이 기다려져요라고 말했고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누군가에게 기대를 준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경미 씨의 하루는 이제 건강, 관계, 취미로 가득하다. 아침 공원을 걷고 도서관에서 사람들과 웃으며 바이올린으로 음악을 만듭니다. 그녀는 더는 노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편해요. 나를 위해 사는 모습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라며 그녀는 자녀들에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매일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며 오늘도 새롭게 살아가자라고 다짐하는 그녀의 눈빛은 생기로 빛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순간들이 모여서 만들어지죠라는 그녀의 말은 삶의 주체가 되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누구나 자신의 삶을 빛나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건강으로 몸을 단련하고 관계로 마음을 채우며 취미로 열정을 불태우는 그녀의 노후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의미로 가득한 여정입니다. 이경미 씨가 찾아낸 3가지 보물은 그녀를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게 했고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통해 우리도 늦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을 함께 기다려주세요.